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휴휴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많이 기다렸던 분인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을지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얼마 만에 시들무예요, 이게?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이고, 또 그동안 또 건강도 좀 안 좋으셨었고, 굉장히 또 바쁘신 나날을 보내셨잖아요. 예. 네,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휴유님께서 오랜만에 또 들고 와주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마지막에 올라왔던 영상이 있어요, 제 네. 영상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홍천이라는 후배가 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얘 이야기가 총 3개 정도 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3개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휴휴해요. 지난 이야기하고는 좀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 홍천이라는 후배하고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타지에서 겪었던 일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겪었던 거고, 얘는 저보다 한 1년 정도 후배인데 저랑 좀 많이 가깝게 지냈었고, 성격도 좋고 잘 웃고 뭐든 열심히 하는 좀 듬직한 그런 괜찮은 친구인데, 네. 이때 당시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얘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술자리를 좋아한다, 술을 잘 마신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좀 과하다 싶은 수준으로. 어느 정도냐면 얘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데, 저한테 했던 말 중에서 솔직히 나는 너무 술을 좋아해서 예전에 뭐 소개팅 자리에 나왔던 여자 이름이 금주라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름이 금주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 만난 적도 있었다. 오, 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는 그냥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주는 아닌데 전날 술 먹고 못 일어나서 자고 있는 거를 제가 가서 깨워서 출근시킨 경우도 몇 번 있었고, 일단 그런 거 빼고는 다른 거는 다 괜찮았던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날은 겨울이었는데 이 홍천이가 휴가를 갔다가 출근을 했는데 얘가 시선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고개도 숙이고.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냐 하면서 얼굴을 보니까 심한 거는 아닌데 눈가에 멍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래, 어디 술 마고 돌아다니다가 뭐 학생한테 맞았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게 멍자국이 어디 부딪혀서 다친 게 아니고 그냥 딱 봐도 아, 이거 누구한테 맞았다 이런 생각이 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너 휴가 나와서 진짜로 싸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홍천이가 이제 엄청 민망해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 맞은 게 맞다. 근데 이제 싸운 건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한 대 맞은 거야. 나도 뭐 맞거나 힘으로 버티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술을 먹어가지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사람 안 때린 게 천만다행이라고, 애도 아니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듣게 됐는데, 홍천이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찝찝함이 있는 이야기를 같이 듣게 된 거예요. 홍천이는 입대 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친구 집은 강원도는 맞는데 홍천에서 좀 더 동쪽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홍천이는 여자친구 집을 휴가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이 어딘지도 알고 뭐 나가서 여자친구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요약을 하면은 홍천이가 경기도에서 군 생활을 했었고 강원도에 있는 여자친구랑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보니까 뭐 기껏해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말 껴서 보는 정도였고, 이런 식의 만남이 이제 쭉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다투고 어느 순간 감정이 좀 안 좋아졌었대요. 그러다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이유로 크게 싸웠었고, 근데 문제는 그 뒤로 여자친구가 연락이 잘 안 되더래요. 문자를 보내면은 그 다음날 답장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마저도 단답형으로 묻는 말에만 응,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오고, 전화가 되더라도 바쁘다고 하면서 금방 끊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별의 징조 중에 하나잖아요. 홍천이가 싸운 다음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불안한 거예요, 헤어질까봐.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휴가 나가서 얼굴 보고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좀 화해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다시 또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안 받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문자로 나 내일 휴가 가니까 이야기 좀 하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놓고 휴가를 나가면서 바로 여자친구 집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한참 버스를 타고 가면서 혹시 이제 답장이나 전화가 올까 싶어갖고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면서 손에 쥐고, 그러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눈이 떠져가지고 핸드폰을 보니까 답장이 와 있더래요. 올 거 없어. 다른 남자 생겼어. 이렇게 와 있었대요. 그거를 보고 홍천이는 이제 혼자서 화해 모드에서 그냥 순식간에 분노, 슬픔 뭐 이런 모드로 바뀐 거예요.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나갈 수도 없고 그냥 안에서 씩씩거렸다가 뭐 우울해졌다가 막 이런 감정을 누르면서 여자친구 동네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예. 이때 시간이 한 저녁 6시 정도. 막상 이제 버스에서 내렸는데 이제 머릿속도 복잡하고 정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 집으로 바로 가기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터미널 근처에서 자고 내일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여자친구 집 앞으로 가서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잘 곳을 이제 찾아다닌 거예요. 여기가 시는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곳이었는데 네. 막 번화가처럼 크고 뭐가 많고 막 이런 건 아니었대요. 그냥 뭐 부락, 고을 뭐 이런 느낌의 동네였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상하게 모텔이 안 보이더래요. 여기 원래 모텔이 없었나? 하긴 뭐 여기에 오면은 여자친구 집에서 잤으니까 내가 그동안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다녀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모텔 하나 없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 동네를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찾아봤대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집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 대문 옆 벽 쪽에 민박이라는 간판을 본 거예요. 여기라도 들어가서 자야겠다 싶어서 보니까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만 살짝 안으로 넣어서 안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있대요. 그냥 움직임 없이 그냥 우두커니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었고 그 상태로 할머니가 앉아있다가 홍천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 그래서 홍천이가 할머니 여기 민박 되죠? 방 있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대답도 없고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홍천이가 할머니 민박 되는 거 맞죠? 하니까 한 2, 3초 정도 지나고 예. 지그시 대묻더래요. 자고 가려고? 예, 자고 갈게요. 자고 언제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하루만 잘 거니까 일어나면 내일 아침쯤 가겠죠. 할머니 방은 있는 거죠? 하니까 하루만? 하루 들어와요. 하루라는 단어를 몇 번 되뇌었대요. 그리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마당을 지나면서 집이 이제 보이잖아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화장실은 푸세식은 아닌데 이제 세면대랑 같이 해서 밖에 따로 나와 있었고 네. 마당을 지나면은 정면에 일자식으로 집이 있는데 정면에 방문이 3개가 있었대요. 그 중에서 가운데 방문하고 오른쪽 방문 앞에는 나무 마루가 깔려 있었고 맨 오른쪽 방이 주인집 할머니 방이고 예. 홍천이는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방이 이상하게 크더래요. 방 안에서 보니까 문이 2개였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왼쪽 가운데 문을 열면 그냥 홍천이가 들어온 방인 거예요. 방이 문이 2개가 있네. 원래 방이 2개인데 벽을 텄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좀 쉬다가 여기서 또 술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밖에 슈퍼에 가서 술을 사가지고 방에 왔더니 할머니가 저녁상을 차려서 방 안에 갖다 놨더래요. 그래서 밥도 차려주셨네 하면서 일단 밥을 먹고 한참 먹다 보니까 맛이 이상하더래요. 나물 몇 개가 좀 신 것 같은 맛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냄새 한번 킁킁 맡고 신 것 같은 거는 빼고 이제 괜찮은 것 같은 것만 해가지고 일단 먹고 술 먹고 혼자 누워있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뭔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이 소리 때문에 어느 순간 잠이 깰랑말랑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뭔가 얼굴 위로 무거운 걸 턱 하고 내려놓는 것 같은 무게감이 확 느껴지더래요. 뭐야, 예. 홍천이 말로는 그 느낌이 자기 머리 위로 누가 엉덩이를 깔고 털썩 주저앉아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걸 느끼면서 눈이 떠져서 보니까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한밤중이어서 주인은 완전 조용히 있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계속 무겁다는 게 느껴졌대요. 이게 술을 마셔서 머리가 아픈가? 그런 아픔은 아닌데 이 느낌 뭐지 하는데 계속 무겁더래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 거슬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게 어떤 소리인지 바로 알겠더래요. 그러니까 방문 밖에 나무로 된 마루, 주인이 있는 방문하고 이제 홍천이가 들어온 가운데 방문에 있는 그 마루 위를 네. 누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걷고 있는 소리였대요. 이 소리가 사람이 자연스럽게 통통통 거리면서 걷는 소리가 아니고 소리를 죽여서 천천히 걸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 나무 마루 위에서 나는 삐걱 이렇게 천천히 내면서 밖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네. 이게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얘는 이때 뭔가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왜 그러냐면 누워있다가
몸을 일으켜가지고 방문 쪽을 보고 있으면은 걷던 소리가 멈춘대요. 그리고 다시 누우면은 다시 걷는 소리가 삐걱삐걱 들리고 예. 이게 계속 반복이었대요. 이제 홍천이가 되게 쎄한데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술도 먹었고 머리도 부었고 그냥 귀찮다 그냥 자자 하고 그냥 자버렸대요. 얼마나 잤는지 이제 한참 있다 일어났는데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서 방이 좀 환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둡더래요. 밖을 보니까 어두워요. 뭐야 아침이 안 왔나 새벽인가 하면서 핸드폰을 봤는데 날짜가 다음 날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얘는 다음 날 낮에 일어난 게 아니고 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2시간 정도 이상을 잔 거예요. 나 미쳤다. 이렇게 오래 잤네 하면서 부랴부랴 막 나오고 있는데 방에 할머니가 밥상을 또 차려서 한 켠에 둔 게 또 보였대요. 그래서 일단은 여자친구한테 가야 되니까 밥 먹을 겨를은 없고 해서 그냥 짐을 챙겨서 급하게 나오게 되는데 나오면서 얘가 이상한 거예요. 잠깐만, 왜 주인 할머니가 안 깨웠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가고 있으면 나가라고 깰 거한데 생각에 할머니가 이제 어디 있는지 좀 두리번 거리면서 나오는데 안 보이더래요. 할머니 이렇게 불러도 방 안에서 기척도 없고 그냥 조용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홍천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쪽지를 썼대요. 예. 내가 늦잠을 자서 저녁에 일어났다. 혹시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면 이 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 방문 앞에 있는 빈 화분이 하나 있어갖고 거기 밑에 잘 보이게 껴두고 집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여자친구 집까지 이제 버스를 타면 얼마 안 걸리는데 가면서 다시 전화하고 문자하는데 도착할 때까지 답도 없고 이제 집 앞까지 와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여자친구 집이 불이 다 꺼져 있더래요. 집에 없구나.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얘기도 못하고 끝인가 싶어가지고 혼자 이제 또 울적하니까 동네 슈퍼에 가가지고 술을 또 사고 온 거예요. 여자친구 창문이 보이는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앉아갖고 그냥 길바닥에서 혼자 또 마셨대요. 마시면서 길에서 자다가 죽든지 말든지 집에 혹시 그 비번 이렇게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 방에서 불이 탁 켜지더래요. 잘못 봤나? 다시 보는데 여자친구 집이 맞아요. 여자친구가 2층 집 원룸이었는데 그 창문이 불이 켜지더래요. 뭐야 안에 있었나? 싶어가지고 또 막 전화를 걸었는데 당연히 이제 안 받았고 얼마 안 있다가 어떤 낯선 남자하고 여자친구가 나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홍천이 이제 이성을 잃고 그 남자한테 달려들었고 남자도 처음에는 당황해서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막 뿌리치고 하다가 계속 달려드니까 그 남자가 결국 홍천을 한 대 때린 거예요. 이제 홍천이는 한 대 맞고 휘청휘청하다 이제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예. 더 비참했던 거는 그 남자한테 맞는 거를 보고 있는 여자친구가 말리지도 않고 그냥 그 남자 차 조수석 안에 타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바닥에 이제 한참 앉아있다가 둘은 이미 차를 타고 가버렸고 멍하니 앉아있다. 어쨌든 다시 얘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민박집에서 자고 가야겠다 해서 이제 갔는데 대문도 잠겨있고 아무리 불러도 사람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조금 더 큰 도시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고 홍천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는 항상 그 술이 문제다. 차라리 금주를 만나지 그랬냐.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알면 괜히 홍천이가 피해가 갈까봐 굳이 이런 걸 먼저 얘기하기가 좀 그랬었고 홍천이도 이런 걸 굳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좀 세면대에 부딪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맞췄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잔소리를 했어요. 너 술을 안 끊으면은 내가 너를 끊겠다. 죽을 때까지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 당분간 좀 자중해라. 이런 대화까지 이제 했는데 저는 조금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너 머리 그건 괜찮냐? 그러니까 홍천이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잠깐 그랬나 보다고 이러면서 여기서 대화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홍천이는 여자친구 때문에 계속 힘들어 했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고 홍천이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그래서 뭐가 아무래도 안 돼? 이제는 술을 좀 마셔야겠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맨정신으로 여자친구랑 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미련이라고 하는 거다. 이후에 연락도 없었지 않냐. 맞을 때 말리지도 않았고 마음은 알겠는데 그냥 있는 게 널 위해서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 계속 일주일 정도 여자친구가 계속 꿈에 나온대요. 나와서 자기한테 자고 가라고 자꾸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꿈에서 자고 가라고 하면 꿈에서 자라.
현실에서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조금 생각을 하더니 그럼 선배님 저랑 휴가 날짜 같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행이나 가겠냐. 갑자기 어디로 하니까 여자친구 동네로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행을 핑계로 저한테 그냥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금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으면은 같이 가주겠다. 여행이라면 같이 가는데 네가 여자친구랑 얘기할 때 나는 거기 안 간다. 그리고 같이 가는 조건은 술 안 먹는 거. 술을 안 먹으면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술 안 먹겠대요. 그래서 그 주에 주말을 껴가지고 휴가를 냈고 홍천이하고 같이 해서 문제의 그 동네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네. 같이 출발해서 거기 도착하니까 저녁이었어요. 터미널에서 이제 내려서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잘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진짜 모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천이한테 야 너 저번에 잤던 민박집 있지? 거기로 가자. 홍천이가 사실은 아까부터 거기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갔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집 자체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길이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뭐가 문제냐. 동네도 작은데 다니면은 그냥 나오겠지 하면서 걷기 시작하는데 홍천이가 기억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예. 선생님 여기 이 동네에는 모텔 같은 데는 없는 거죠? 물어보니까 모텔은 여기서 차 타고 한 20분 정도 나가야 나오는데 여기는 없어. 그래서 그럼 민박집은 있는 거죠? 하니까 민박? 이 동네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이크줄 좀 흐리는 거예요. 민박도 없다고요? 야 홍천아 너 지난번에 민박집에서 잤다며? 하면서 홍천이를 보는데 그 옆에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가 불쑥 끼어 들어가가지고 저 앞으로 가면은 10,000원이면 잘 수 있다고 그 한마디만 툭 던지고 그냥 자기 갈 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하고 홍천이하고 그 할머니가 가르쳤던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정말 1분도 안 돼서 골목 끝에 대문이 열려 있었고 그 대문벽 옆에 민박이라고 써있는 팻말이 있었어요. 야 진짜 있네 홍천아 여기 전에 네가 왔다던 그 민박집 아니냐? 홍천이가 이렇게 안쪽을 유심히 보면서 그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들어갑니까? 들어가자 하면서 계세요 하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이 있었고 마당 한쪽에 야외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면에 일자로 된 집이 있었는데 방문이 2개였어요. 건물 중앙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방문 사이에는 나무 마루가 있었고 오른쪽 방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할머니한테 하루 잘 수 있는지 물었고 할머니는 저희한테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일단 명도 잡고 이틀 정도를 묵기로 했어요. 네. 문을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방이 문 기준으로 왼쪽으로 길게 나 있는데 방 전체에서 왼쪽 3분의 1 정도가 슬라이딩 식으로 그 자바라가 천장에 레일이 설치돼서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분리가 돼 있는데 이 자바라 한 칸 너비가 일반적인 폭은 아니고 조금 넓어 보였어요. 한 칸에 대략 한 30, 40cm 정도 되는 그런 넓이였고 저 뒤편에는 뭐 안 쓰는 물건을 보관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특이했던 거는 이거를 인테리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테리어용으로 설치하는 그 나무 보드 있잖아요. 나무 보드. 네. 이게 천장, 벽, 문 안쪽, 바닥 전체를 마루를 깐 것처럼 설치가 돼 있었고 창문이 여닫이였는데 여기에도 나무 보드를 붙여서 창문을 열어야 밖이 보이는 상태였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방 전체가 히노키탕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 외관은 엄청 허름해 보이는데 방 안에는 또 이렇게 해놨네 신기하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홍천이란 짐을 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밥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안 먹었으면 먹으라고. 저희 오늘 저녁은 먹고 왔다 안 먹어도 된다 하니까 할머니가 다시 그걸 갖고 나갔어요. 나간 김에 우리도 나가서 담배나 피자 해서 마당으로 둘이 나와서 담뱃불을 붙이는데 달에 비치는 홍천이 그림자에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땅바닥에 저랑 홍천이 그림자가 있었는데 이 홍천이 그림자 머리 쪽에서 뭔가 시커멓게 스물스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머리 위로 천천히 쭉 하고 천천히 길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계속 늘어나요. 이게 뭐냐면 사람 그림자였어요. 홍천이 머리 위에 쪼그려 앉아있다가 서서히 일어나서 홍천이 머리를 밟고 차려 자세로 서 있는 그림자였어요. 뒤쪽을 봐도 아무것도 없었고 홍천이 머리를 봤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홍천이 그림자를 봤더니 여전히 그 그림자가 머리 위에 있었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그 머리를 발로 막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슥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굳어져서 홍춘이를 보니까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네. 홍춘아 너 괜찮냐?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일찍 누웠어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그 집에서 나가야 했다는 걸 그날 밤 자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일단 빨리 눕긴 했는데 잠이 늦게까지 안 왔어요. 한참을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떤 소리 때문에 잠이 깬 거예요. 삐걱 삐걱 하면서 마루 위를 걷는 소리가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 밖에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리 그거네. 여기 홍천이 왔던 그 집 맞네 하면서 눈을 떠가지고 방문 쪽을 봤는데 홍천이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저한테 쉿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저도 조용히 말했어요. 야, 왜 그래 왜? 홍천이가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서 있었고 제가 야, 왜 이거를 몇 번이나 더 하는 동안에도 계속 대답 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배고파 죽겠네 하면서 방문을 벌컥 열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니까 제가 화들짝 해갖고 야 어디가 이렇게 했는데 홍천이 대답 소리가 밖에서 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서 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보니까 홍천이가 이불에 앉아있어요. 제 옆에서. 홍천이 자리에서. 보니까 옆에 있는 게 홍천이에요. 방문을 보니까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홍천이한테 아까 봤던 그림자, 좀 전에 방 안에서 봤던 걸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홍천이한테 지금이라도 나가자. 너가 왔던데 여기 맞다. 얘기를 하니까 홍천이는 그 집 확실히 맞다고. 근데 지금 어디 가서 자냐. 그냥 잠결에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자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일단 다시 불을 끄고 누웠어요. 근데 눕고 1분도 안 돼서 또 밖에서 삐걱 거리면서 마루 위를 걷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가 섞여서 들리는 거예요. 누워있는 방 뒤쪽 어떤 구석에서 먹으면 되겠네? 이 소리가 속삭이듯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쩍쩍쩍 거리면서 음식을 씹는 소리도 같이 들리고.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닌 거예요. 목소리가 2명이에요. 한참 먹다가 야 더 먹어? 근데 대답 소리가 이거였어요. 아니 내일 먹어. 야 쟤네 아직 안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쿵쿵쿵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 딱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홍천아 나가자 이제 그거를 계속 얘기했는데 홍천이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새 잠들었나 싶어서 누운 상태에서 못 움직이고 그냥 손만 뻗어가고 홍천이 쪽을 더듬더듬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제가 본 거는 슈퍼에서 먹을 걸 사서 들어가 있는 홍천이었어요. 돌아보니까 제 옆에 그 홍천의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10시가 좀 안 됐었고 아까 나간 게 진짜 홍천이었던 거예요. 저는 다시 홍천이한테 똑같이 또 얘기했어요. 아까 봤던 그림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있었던 거 다시 얘기하니까 홍천이가 저한테 귀신이 어딨냐. 선배님 진짜 잠결에 잘못 본 거다. 그래서 야 너 아까 방문 앞에 서 있을 때 조용히 하라고 쉿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자기가 나갈 때는 저는 자고 있었다고. 그래서 야 너 배고프다고 하고 나가지 않았냐 하니까 그렇게 말한 건 또 맞대요. 근데 저는 그냥 누워서 눈 감고 있었대요. 이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거지? 그냥 다 잘못 들은 거겠지라고 믿고 싶었던 것도 있고 회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정말 지금 나가면 갈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아침까지 자자 이 생각으로 잤는데 그냥 불을 켰어요. 켜고 잔 거예요. 그냥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이제 몸살기가 좀 생겼었고 그래서 계속 누워 있었는데 주인 할머니가 아침상을 또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그 상을 받으면서 할머니한테 그 자바라를 가리키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왼쪽에 있는 저 공간 안에 저거 뭐냐. 할머니가 진짜 대수롭지 않은 말투로 저 안에 뭐 짐 같은 거 많이 넣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하길래 그런가 하고 저희는 이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냥 밥을 다 먹고 홍천이는 여자친구를 보러 간다고 나갔고 네. 저도 밤에 겪은 게 있다 보니까 혼자 방에 있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김에 그냥 같이 짐을 빼서 나갈까 하다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또 낮이고 별일 있겠냐 싶어서 그냥 그 집에서 홍천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애초에 이틀 정도 있기로 했었으니까 낮에 기다렸다가 홍천이가 오면 바로 짐 빼서 가자 이 생각으로 남아있었는데 몸살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다시 방에 왔더니 점심상이 또 차려져가지고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일단 약을 먹으려면은 조금이라도 밥을 먹자 싶어서 먹는데 네. 이번에도 몇 가지 반찬이 쉬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쉰 거 빼고 나머지랑 먹고 해가지고 방에 저는 계속 누워서 잤었고, 그리고 늦은 오후에 홍천이가 이제 돌아왔고 엄청 지쳐 보이는 표정으로 들어와서 여자친구 집에 가는데 당연히 없는 거죠. 회사 이제 간 거니까.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되고 회사까지 가고 싶었는데 용기도 안 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해서 일단 갔는데 도저히 들어가 볼 엄두가 안 나더래요. 민폐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자기가 찌질해 보이고 예.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건가 회의감이 들면서 그냥 혼자 거기서 포기한 거예요. 잠이 확 깨는 기분이 들더래요. 그냥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냥 있자라고 생각하고 온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뭐 바보 같긴 한데 여기까지 그냥 여행 왔다 치고 이따 가자. 어떻게 보면 너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온 게 다행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 문제는 짐을 챙겨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거예요. 아침보다. 그리고 지금 출발하면 도착하는 시간도 거리도 멀고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틀을 자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자고 가자라고 이제 된 거예요. 홍천이는 자기 때문에 제가 피해본 것 같다면서 이제 미안해 했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저는 밤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상한 게 나올라나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녁상을 또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두고 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둘이 앉아서 먹는데 반찬이 점심때보다 더 쉬어 있었어요. 밥을 씹는데 돌도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 거예요. 하룻밤에 10,000원에 재워주고 생각해서 밥까지 차려줬는데, 야,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안 먹고 남기는 걸로 하자 하고 홍천이는 혼자 나가서 음식을 포장을 해왔고 저희는 그걸 먹었어요. 이번에도 잘 시간이 됐고 저희는 불을 켠 상태에서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그 소리예요. 먹자, 먹자. 이 소리가 또 머리맡 어디선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확 떠졌는데 방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켜고 잤는데 홍천이가 중간에 끄고 잤나? 생각을 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방문 밖에선 또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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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걷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근데 이번에는 걷다가 저희가 있는 방문 바로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제자리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예? 안 걷네 하고 문을 보는데 이게 뭐가 들어와요. 어떤 여자 얼굴이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쑥 들어오는데 네. 누나를 이리저리 막 굴리면서 갓난애기 부를 때 내는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내는 소리. 이러면서 야, 나 여기 있어. 야, 나 여기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소리를 그걸 계속 내는 거예요. 놀리는 것 같이.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방 바깥에서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얼굴만 방 안으로 들이민 모습이잖아요. 생긴 게 눈알이 눈 밖으로 완전히 나온 게 아니고 살짝 나왔어요. 눈구멍에 살짝 걸쳐져가지고 머리카락은 이제 막 가위로 쥐어 뜯어놓은 것처럼 산발이 돼 있고, 근데 얼굴이 엄청 컸어요. 일반적인 우리 그 선풍기 헤드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로 보였었어요. 그리고 입술이 아예 없어가지고 잇몸 전체가 이빨이랑 같이 보였었고, 그 상태에서 눈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여기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통이랑 다 같이 해서 방 안으로 쑥 들어오더니 누워있는 홍천이 머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차렷 자세로 제자 걸음을 막 하면서 머리를 막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밟기 시작하니까 위에서 조용히 밥 먹던 소리가 갑자기 후각후각 막 이러면서 막 개걸스럽게 먹는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숨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으악 하면서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불을 켜려고 벌떡 일어났는데 옆에 누워있던 홍천이도 으악 하면서 같이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내 소리에 깼네 하면서 저는 일단 스위치 쪽으로 가다가 그 방 안에 공간이 분리된 그 자바라 그 밑에 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근데 이거는 불빛이 형광등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흔들흔들거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촛불이었어요. 일단은 방에 불을 켜고 홍춘이한테 얘기했어요. 홍춘아, 저거 잡아라. 저거 열어봐. 저거 잡아라 말입니까? 열어봐. 홍춘이가 머리가 엄청 아파 보이는데 일단 일어나고 자바라를 확 열더니 그냥 미동도 없이 아무 말 없이 그 안을 그냥 보고 서 있는 거예요. 야, 그 안에 뭐냐? 아무 말 없어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거 뭐지? 이렇게 벙찐 표정으로 말없이 그 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홍천이 옆에 가가지고 그 안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소름 돋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안에 그 공간에는 잡동사니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딱 하나 있었던 게 홍천이랑 제가 있는 쪽으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 위에는 위패하고 어떤 영정사진, 그리고 촛불이 켜져 있는 그냥 누가 봐도 제사상으로 보이는 밥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서 봤을 때 그 자바라 쪽 있잖아요. 거기는 병풍에 그려져 있을 법한 그림들이 거기 칸칸 한 칸마다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병풍 너머로 우리를 죽은 사람으로 치고 이 안쪽에서는 제사상을 차려놓은 그런 모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일단 몸 상태가 아프거나 말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둘이서 짐을 챙겨갖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할머니는 뭐냐, 이 집은 뭐냐, 할머니 방 앞으로 가서 막 불렀어요. 할머니 안에 있냐고.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가자 해가지고 대문 밖으로 이제 나가는데 예. 할머니가 대문 밖에서 담벼락 사이에 몸을 숨기고 고개만 내밀어서 우리를 보고 있다가 저희랑 눈이 마주치니까 이렇게 혀를 차면서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붙잡았어, 할머니를. 저거 뭐냐고, 저 안쪽에 저거 제사상 아니냐 따지니까 할머니가 다른 대답만 안 하고 그냥 저희한테 침을 막 뱉으면서 내가 밥도 차려줬잖아, 내가 밥도 차려줬잖아,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밥 차려줬잖아, 밥 차려줬잖아,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대화가 의미가 없고 일단은 홍천이하고 저는 택시를 잡고 20분 걸려가지고 더 큰 데로 나가고 숙소를 잡아서 자고 그 다음날 복귀를 하는데, 이 복귀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있었던 그 방, 거기는 방이 아니라고, 그냥 관이라 그랬어요. 천장이랑 바닥, 벽 다 나무지 않았냐고. 우리는 그냥 관에서 잔 거다. 그리고 제사상 앞에서 이 자바라를 병풍으로 만들어서 네. 그냥 그 방 안에서 우리가 누워서 자고 있으면 그냥 그게 관인 거다. 애초에 우리가 자던 그 집이 처음부터 죽은 사람들이 살면서 산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홍천이가 뒤에 더 해줬던 말이 맨 처음에 자기가 간 집이랑 두 번째 간 집 분명히 같은 집인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왜냐하면은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달랐대요. 처음에 갔을 땐 그래도 집 같은 느낌이었으면 두 번째는 되게 흉한 분위기였다. 뭔가 집 같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의 문 개수도 달랐잖아요. 처음엔 3개였는데 저희 갔을 땐 2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같은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주인 할머니, 처음에 갔을 때 만났던 주인 할머니하고 이번에 갔던 주인 할머니 둘 다 얼굴을 기억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래요. 그래서 야, 그거는 주인이 2명일 수도 있지 않냐 해가지고 그건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됐는데, 홍치가 더 했던 말이 잘 곳 없어서 저희한테 저 앞에 가면 잘 수 있다고 한 할머니 있잖아요. 같이 갔었을 때. 네. 근데 저는 이 할머니 얼굴을 못 봤는데 홍천이는 이 할머니 얼굴을 봤대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봤던 그 안쪽에서 봤던 그 영정사진, 그 할머니랑 같은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맨 처음에 벙쩐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여자 귀신이 홍천이 머리를 막 밟을 때 홍천이 비명을 질렀다 그랬잖아요. 얘한테는 이 소리가 들렸대요. 어떤 여자 목소리로 야, 이거 먹고 가자, 이거 먹고 가자, 이 소리가 들렸대요. 천장 쪽에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기는 무서워서 벌떡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이때 당시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그 방안이 다 나무로 인테리어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밤에 불을 끄면 완전히 어두운데 저는 그 여자 얼굴이 엄청 생생하게 보였었던 거랑, 그 다음에 민박집 주인 할머니,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 했던 행동이랑 말은 이해가 안 됐었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최소한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쪽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집 건물에 방만 있었지 부엌 이런 게 없었어요. 아마 밥상을 차려줘도 어디선가 차려서 갖다 주지 않았나. 반찬이 쉬어 있었던 것도 그렇고 애초에 민박집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지 않았나.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여기 민박집 이 동네 없다고 하지 않았나. 와,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뒤에 제가 먼저 그 부대를 떠나고 한참 있다가 홍천이 신변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다음 홍천이 이야기에서는 이때 이해가 안 됐던 게 조금 해소가 되는 시점이 이제 생기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왜 홍천이 꿈에 나왔는지, 그다음에 그 집 방문이 왜 3개였다가 2개가 됐는지, 예. 그 할머니가 누군지, 홍천이가 알고 보니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생겼던 그런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니, 오랜만에 휴휴님이 오셨는데 휴휴님만의 분위기가 있으신 거 아시죠?
아, 그런가요? 와, 오늘 압도당했습니다. 제가 좀 오늘 마이크를 안 켜고 좀 조용히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와, 무섭네요, 확실히. 어마무시합니다. 아마 세 번째 이야기가 마지막인데 네. 이 얘기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올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이 몰입감이, 안 죽었네요, 효유님.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레전드가 또 나왔습니다. 예. 네. 숨을 못 쉬겠네요. 뭔가 이렇게 몸에 힘을 주고 들으면 이제 힘이 풀렸을 때 조금 막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다음번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그 이야기도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